여자 주인공 박단단, 이세희분, MR과 달리 KBS 이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속 내용은 진부하고 올드한 설정의 연속이다. 종영을 단 2회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 속 불륜 미화는 더욱 심각해졌고 끊임없이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는 주인공들의 밀당 로맨스는 길을 잃었다. 회차 늘리기에 급급해 의미 없는 설정까지 추가해 허무함마저 자아냈다. 후반부 스토리를 더 탄탄하게 이어가기 위해 2회 연장한다는 의도는 사라진 지 오래다. 그동안 이영국, 지현우분과 박단단의 로맨스는 짧은 로맨스, 긴 헤어짐의 연속이었다.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이영국이 기억을 잃었고 기억이 돌아오자 조사라, 박하나 분의 임신 거짓말로 또 헤어짐을 택했다. 여기에 이영국은 자기 딸과 박단단 가족의 반대로 밀어냈다가 붙잡다가 다시 밀어내는 갈팡질팡 모습으로 답답함을 유발했다. 그리고 이런 전개는 결말에 다다른 49회에서도 이어졌다.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려는 박단단을 밀쳐내고 동생의 친구 안지민, 오승아분을 소개받은 것. 단순히 나이대가 비슷하고 이혼이라는 상황이 갖기에 만남을 서두른 그는 한 번 만난 뒤 바로 세 자녀까지 소개했지만 아이들과 만남 후 생각과 다르다며 쿨하게 관계를 정리했다. 결국 안지민 캐릭터는 박단단이 이영국에게 이별을 고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 1시간 동안 소비된 역할, 첫 등장부터 퇴장까지 뜬금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를 본 시청자들도 허무하기는 마찬가지. 왜 안지민이라는 역할이 등장했어야 하는 건지, 이 영국은 왜 이렇게 답답한 행동을 하는 건지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더니 한 회 만에 이 영국은 태세를 전환했다. 박단단이 자신에게 이별을 고하자 이제는 또 프러포즈하며 그를 잡은 것. 두 사람의 지지부진한 러브라인은 50회 만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지만 이미 이들의 로맨스는 설렘을 잃었다. 박단단, 이 영국의 로맨스 말고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존재한다. 박수철, 이종원 분과 에나킴, 최일화 분의 불륜 미화다. 두 사람은 과거 부부 사이였지만 현재는 남남인 상황. 여기에 박수철은 현재 아내 차연실, 오현경 분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도 박수철은 성향을 10번한 에나킴이 자기 아내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고맙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며 하룻밤을 같이 보내기도. 이후에 나킴의 정체를 알고 나서는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며 폭력을 가하더니 에나킴이 췌장암 3기라는 것을 알자 다시 그를 돌보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의 관계는 불륜이라며 분노하는 아내 차연실에게 나 그 여자한테 가게 해줘라며 애원하는 모습은 시한부라는 설정으로 불륜을 미화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조명을 코앞에 두고도 여전히 답답한 상황을 이어가는 신사와 아가씨가 마지막 2회서 모든 걸 만회할 수 있을까? 억지스러운 상황과 급변하는 인물들의 태도로 혼란만 안겼던 신사와 아가씨의 결말이 우려되는 이유다. 친중, 헨리의 기회주의자 같은 사과, 핏줄, 카드로 풀어낸 차별 이슈, 점입 가경이다. 가수 헨리에게 하나의 중국, 동북공정, 한국인 비하 등 사상과 언행을 지적했더니 비난의 이유가 핏, 블러드 때문에 자신을 싫어한다는 답을 내놨다. 대중은 헨리의 국적엔 큰 관심이 없다. 그가 홍콩인 아버지와 대만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시아계 캐나다인이라는 사실은 한국 활동을 15년이나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았다. 역설적이게도 핏줄 문제를 먼저 들고 나온 것은 헨리다. 위기에 처하자 한국인들을 인종차별자들로 몰고 있다. 사과면들 이를 핏줄 출신 문제로 물타기에 나선 모양새. 해외 팬이 많은 자신의 상황을 이용해 자신에게 쓰여진 비난의 화살을 차별 이슈로 프레임을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느껴진다. 중국에서 지지를 얻고 있으니 나를 비난하는 한국 팬과 싸워줘라는 의도인 걸까? 특히 죄송하다는 말을 죄송하다로 적어 맞춤법 검사기와 번역기에서 잡히지 않도록 교묘한 수법도 썼다. 헨리가 쓴 죄송하다를 영어와 중국어, 번체로 번역해보면 사과의 의미와 전혀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헨리는 활동을 하면서
7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언어 천재로 소개됐고 한국말도 잘했다. 대화를 나누고 댓글을 남기는 것이 서툴지 않았다. 최송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라 하더라도 언어 천재의 틀린 맞춤법 범벅인 사과문은 15년간 활동했던 한국 팬들 입장에선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헨리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18일 그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서울 마포경찰서의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시작됐다. 마포경찰서 홈페이지에 친중 행보를 보여준 헨리를 굳이 홍보대사로 쓰는 이유가 뭐냐며 불편함을 드러내는 다수의 글이 게재됐다. 학교폭력 예방과 같은 공익성을 띤 홍보대사 자리에 헨리가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헨리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며 중국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드러내왔다. 또 동북 공정을 위한 중국 예능 저취시가모 시즌4에 동원돼 슈퍼주니어 출신 한경, 갓세븐, 잭슨과 함께 중국의 역사 왜곡에 앞장서기도 했다. 지난해 방영된 이 방송에서 중국인이 아리랑을 중국 스트릿 댄스라고 표현했고 한복을 입고 판소리, 흥복가를 배경으로 춤을 춘 뒤 조선족 전통춤이라고 설명하며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지난해 중국 정부가 국가와 홍콩을 사랑하는 연예인은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사랑해 중국 마스크를 쓰고 중국을 방문, 중국을 찬양하는 바이올린 연주를 해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운영 중인 유튜브에서는 한국과 한국인을 비하하는 댓글은 두고 중국을 비난하는 댓글을 삭제한다는 의혹도 추가되면서 헨리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헨리는 K-팝 아이돌로 활동하며 부와 인기를 축적했다. 그가 중국에서 주연으로 드라마와 영화를 찍을 수 있었던 이유도 할리우드 영화를 찍을 수 있던 이유도 한국에서 활동했기 때문이었다. 헨리는 대부분 저의 행동이나 말한 것 때문에 불편한 거 아니고 저의 피 때문에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됐다. 이라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활동하는 건데 만약 저 피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 있다면 저는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출신을 들먹였다. 헨리의 글이 게재된 뒤 중국의 SNS인 웨이보에는 헨리가 사랑해 중국 마스크를 썼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보이콧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헨리의 글은 출신 때문에 배척당하는 것으로 번역문이 돌았다. 헨리의 피 드립이 중국에서 제대로 먹힌 셈이다.